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것도 선택이고 듣지 않으시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 잡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의 선택이 옳기만 했는지요? 시간이 흐른 뒤에 혹시 후회한 적은 없는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 두 차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이 두 가지 여행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여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 두 집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공이라는 결과와 실패라는 결과는 기회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걸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실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설명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눈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기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인텔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텔사의 오너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아이폰이 그렇게 혁명적인 제품이 될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 500조의 아이폰이 판매되었습니다. 인텔사는 그 가치를 몰라서 사상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 코닥도 100년 만에 파산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곳은 코닥의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임원진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임원진은 그렇게 되면 필름을 팔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코닥은 100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자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인세 수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은 저작권 수입료로 1년에 13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똑같이 주어진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걸 투자해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요. 자영업을 하고요. 또는 의사는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수입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되면 이 수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도 있습니다. 투자가들이나 인세 수입가들은요, 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약간 투자되지만 그 이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또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수입의 속성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변화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 이 그림에 보시면요. EBS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1쪽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위험성이 큽니다. 0에 가까울수록 미래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 중에는요. 시계 수리공, 그렇죠. 버스 기사, 보험 판매원, 부동산 중개사 등 이런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미래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는요.
심리학자, 운동 트레이너, 음악가나 가수,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굉장히 발전성이 가능한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열리면 어디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될지 모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요구되는 숙련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만 다룰 줄 알고 CAD만 사용할 줄 알면 내 옆에 하나 붙어있는 이 3D 프린터가 그걸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생산 기술을 갖게 되는 생산 기술의 민주화. 제3의 산업혁명은 누구나 생산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프린터가 그 수준이 되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또 다른 제3의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제조업에 상상도 하지 못할 축소를 가져올 겁니다. 3D 프린터 산업을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요, 치과의 치기공사라든지 여기도 없어질 거고요. 수많은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상상도 못할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최근 관련 기업들이 속속 기술력과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드론과 무인 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가 임박하면서 글로벌 업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무인 시대,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드론이 어디론가 날아오릅니다. 안전 요원이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사이 드론은 어느새 물에 빠진 사람에게까지 접근해 안전하게 튜브를 전달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지만 차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인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주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운전이 서툴더라도 좁은 골목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해 알아서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대신해줄 뿐 아니라 활용도도 높아 드론과 무인 자동차는 미래 무인 시대 대표 상품으로 꼽힙니다. 운전자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커지는 만큼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드론 개발과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은 페이스북과 아마존입니다. 최근 인터넷 연결용 드론 아퀼라를 공개한 페이스북은 올해 말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퀼라는 오지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며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은 올 초 미국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 시험 운항 승인을 받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시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경우 IT 기업 구글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무인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체인 구글은 점진적인 무인차 기술 개발은 잘못된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무인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 무인차 시제품을 공개한 구글은 앞으로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토요타 등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2020년을 무인차 상용화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도 구글을 의식한 탓입니다. 업체들 간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무인 시대. 하지만 적정한 규제가 없는 데다 해킹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본격적인 무인 시대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보셨죠? 이제 무인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우리가 상상으로 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대리기사도 없어질 것이고요. 교통, 경찰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 운전사와 택배기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직 멀었을까요? 이미 그 기술은 순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흔히 길 가다 보면 두 집 건너 하나는 치킨집이고 그리고 또 세 집 건너 하나는 커피 전문점이나 병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병원, 치킨집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요. 살아남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뛰어드는 게 바로 치킨집인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치킨 전문점 5곳 중에 4곳은 창업 후 10년 이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집 전체 점포 수가 2002년 16,000여 개에서 2011년 36,000여 개로 껑충 뛰었는데요. 평균 생존 기간을 보면 2.7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사자 직업 좋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 10명 중에 4명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보면 17.6%가 증가했습니다. 20%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죠. 생존 전략에 대한 자영업자의 고민,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에 자영업을 꿈꿉니다. 그러나 85% 이상의 창업을 한 사람들이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거나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나 변호사 등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던 꿈의 직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 근처에 오픈한 주얼리 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며칠 전에 왔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창업이 결코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이미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건 아실 겁니다. 2035년이면은 국민연금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평균 연령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연금 등으로 결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서 말한 현금 흐름의 4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느 땐가 그만두면 없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게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사라지는 게 바로 수입입니다. 이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보면요. 요즘 자영업이나 전문직 아까 보셨죠? 대형화되고 체인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이 몰락하고 있고 창업의 85%가 현상 유지나 폐업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일을 했을 때에만 수입이 생깁니다. 어느 땐가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같이 수입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수입을 임시 수입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동 수입이라고 하죠. 내가 시간을 내서 노동을 했을 때에만 수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들은요. 보실까요? 자신을 대신해 일해줄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없습니다. 즉 없다는 것보다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입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는요.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 않는 데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게 바로 사업가들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또 다른 부분들은요.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은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즉 내가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수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은 지금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인쇄적인 수입, 즉 자산 수입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이 물고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물고기 이름은 코이라고 합니다. 비단잉어의 종류인데요. 이 코이는요, 어항에서 키울 경우 최대 8cm를 넘지 못합니다. 연못에서 키울 경우는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강물에 놓아주면요, 무려 120cm까지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각과 가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어항에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어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대를 좀 더 크게, 그리고 꿈의 크기를 크게 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삶의 무대와 꿈을 꾸며 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하고 있는 소비와 선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시죠? 요즘은 포인트 마케팅 시대라는 것을. 자, 이 20만 원을 소비했는데 200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캐시백을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똑같은 소비라고 한다면요. 또 하나, 내가 이 소비를 하고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했습니다. 4명한테 정보를 전해서 이 4명도 똑같이 2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했다고 할 경우 똑같이 200원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4명한테 소개해서 같이 소비를 했더니 36,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죠. 또 한 가지,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어느 쪽은 품질 보증 제도입니다. 품질에 이상이 있을 때에만 환불 또는 교환을 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던 걸 가져와도 이유 없이 환불을 해준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만족 보증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요? 이걸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요. 왼쪽은 이마트, 홈쇼핑, 롯데마트, 11번가처럼 이런 대형 마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형태입니다. 한쪽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메이라고 합니다. 자, 아메이가 아닌 것과 또 이마트가 아닌 것, 그냥 소비만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대부분의 선택은 캐시백 6,000원, 만족 보증제도 36,000원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 라고 말하시니까 약간은 달라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또 누군가가 역시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아메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메이는 비싸. 내 생각에는 아메이는 돈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 아메이는 한물 갔어. 뭐 아메이는 다단계라고. 그런데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과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또는 누군가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경우는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만일 내 생각이 또는 누군가의 의견이 틀렸다면요. 오늘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누군가의 의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세요? 뭐 좋은 여행도 있을 거고요. 좋은 집을 사고 싶기도 하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좋은 차를 사시면 어떡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궁극적인 거는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으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10,000원으로 가서 맛있는 걸 사 드시겠습니까? 10,000원으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눌 때라고 합니다. 이 10,000원을 기부를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 10,000원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10,000원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의 행복이 10,000명이 모이면 1억이라는 커다란 행복의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1억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헌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밑에 사진을 보면은 무언가를 모아서 이렇게 기부하려고 1700개 달성 모아놨는데요. 이거는 10,000원짜리 핸드샵, 즉 손을 씻고 그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10,000원이 모여서 1700개가 만들어졌고요. 또 1700개가 지역별로 모여서 몇만 개가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행복을 여러분은 나눌 수 있고 이 행복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분은요, 아메이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공궁에 빠진 사람들과 시간과 돈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 희망과 자유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힘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이웃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요, 나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 아메이라는 조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가 사랑의 본부라는 곳인데요. 이 사랑의 본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만운동과 천천운동이 있는데, 만만운동은요, 한 달에 10,000원씩을 기부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되면요, 만만클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억이 되겠죠. 1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하고 있고요. 천천클럽은요, 1년에 1,000,000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100억입니다.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봉 3억 정도의 수입이 되신다면 1,000,000원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100%가 다 자기가 그런 수입이 된다면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십니다. 바로 이 천천클럽이 유엔 총회에서 소개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본부를 만들어서 나눔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옆에 보시는 김일두, 오영옥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사랑의 나눔의 본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메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아메이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롯이라는 작은 생분해 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 보잘것없었죠. 어느 지하실에서 정말 생분해가 되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세제 하나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아메이가 현재 2015년에는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옆에 키 큰 분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 경제인들을 만나서 오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옆에 키 큰 분이 바로 미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이 5천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인데요, 아메이회 회장이십니다. 미국에 상상도 못할 거대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모임이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상공회의소입니다. 그 상공회의소 의장이 아메이 회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회사의 수장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상공회의소 의장으로 뽑을까요, 과연?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는 다단계고 아메이는 돈이 안 되고 아메이는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맞을까요? 저는 틀리다고 자부합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지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14,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요. 5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요. 200여 가지 제품을 OEM 생산합니다. 10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가지가 아니라 5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메이가 아니고, 아메이라고 말 안 하고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이런 기업이 있다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월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DMB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DMB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디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디스는 전 세계 은행과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무디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DNB라고, 던앤블러드스트리트라는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1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여기에 직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6천만 개 기업을요 60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잠깐 보실래요? 아메이원은요 현재 19년 연속 DNB 평가 OEA1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M은 OEA2입니다. 도요타도 OEA2입니다. 베네통도 OEA2입니다. 소니도 OEA2입니다. 그러면 OEA1과 OEA2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만 봐도 아메이가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OEA1은요 도산할 확률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이 났을 때 도산할 확률이 1% 미만인 기업을 OEA1이라고 하고요, OEA2는 도산할 확률이 12% 이상인 기업입니다. OEA1과 OEA2의 차이점은 그 신용도가 1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이 아닌 의견을 가지고요. 아메이는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1위인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4대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원료를 직접 재배해서 그 직접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기능 건강식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을 먹고 있고 뉴트리라이트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품 아시죠? 세계 5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티스트리입니다. 이 아티스트리는요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과학자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89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스트 오브 네이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트리라이트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바로 이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화장품이 아닙니다. 천연의 화장품인 것입니다. 즉 세계 5대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브랜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메이에서 만들어는 처음에 아메이가 에로시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분해성 세제를 만들었다고. 바로 이 생분해성 세제를 만드는데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이오캐스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오캐스트라는 단어는요, 바이올스는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퀘스트는요 라틴어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을 추구한다. 바이오캐스트는요 생명을 지닌 그리스어와
라틴어인 퀘스트를 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환경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강력한 세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제를 의미합니다. 이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는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생분해성을 성분이고요. 고농축 세제입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품들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조리기구입니다. 이 조리기구는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를 만드는 우리 인체의 살을 째거나 할 때 무해한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조리기구입니다. 자,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